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한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집에서들 전기 계량기들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물론 네. 이렇게 팽팽 돌아가지만은 사실상으로는 15분마다 한 번씩 누적돼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또 네. 집에서 사용되는 전기 전체 사용량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 한 벤처기업입니다. 인코어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게딧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두꺼비집 아시죠? 예. 네. 두꺼비집. 그러니까 분전반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실시간 그러니까 1초마다 전송이 되고 그리고 또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5가지가 순차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게릿이 갖고 있는 기능이 센서 한 개를 이용해서 집안의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가 따로따로 전력량이 얼마 많이 나오는가를 순서대로 12가지 정도를 따로 분류를 해냅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보시면 서비스가 휴대폰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시면 거기서 내가 뭘 줄여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네.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어떤 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죠. 제가 앞에서 게릿이라고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이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신개념 제품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명칭이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는 인터넷 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신개념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꼭 프리마가 커피 믹스의 이름이 되듯이 결국 나중에 게딧이라는 게 이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설치해 놓은 집이 가정은 현재 시범 설치 중입니다. 한 100가구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프랜차이즈하고 사무실에 설치를 해봤더니 대략 15에서 20% 정도 전기가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전제품별로 물론 그 전기 사용량을 체크를 해줍니다만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연비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엔진이 노후화되면서 연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체크를 해줍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전기기별로 따로 그 에너지를 분류하는 기술을 에너지 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너지 지문 기술이 가전기기만 분류되는 게 아니고 가전기기가 갖고 있는 부품별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전기기가 1년 지나고 나면 원래 구매했을 때보다 에너지가 20%, 30% 더 먹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부님들인데 이제 가전기기가 현재 샀을 때보다 구매했을 때보다 얼마 지금 에너지를 더 먹고 있고 이렇게 되시면 몇 년 있다 이 부품을 교체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레포팅을 해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에너지 지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가전제품들의 전기 사용 파형, 파장을 그려보면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저도 물론 공학도는 아닙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전제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기 담요나 백열 등은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선풍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거나 냉매를 압축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터를 쓰는 거고 그리고 또 형광등이나 LED 전구 같은 경우는 콘덴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에 따라서 말하자면 전기 파형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그 기술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의 MIT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82년부터 미국의 MIT에서 연구를 하던 기술인데 상용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저희들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들을 했지만 가전기기가 독특한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한 건 오래됐지만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이나 아니면 그 신호 그 기술을 이용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해내느냐라는 건 조금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그런 어떤 파형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또 그 날씨라든가 사람들의 행동 습관이라든가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직원들을 보면 수학자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기상청의 날씨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시작을 하면 따라올 회사가 거의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계속 인터뷰하신 분이 창업자이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분위기를
있길래 이런 기술을 만드신 건가요?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31년 동안 계열사 근무를 하고 계열사 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계열사 사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대부분의 경우 편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얘기 한번 그렇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31년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제가 저 사람하고는 한번 꼭 저 친구하고는 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그 친구들이 계속 있었죠. 예, 그 멤버들이 저희를 창업하고 이제 이렇게 합류를 같이 하게 되고 좋은 직장 있던 친구들이 다 좋은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 세상을 한번 바꾸는 일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멤버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학자하고 컴퓨터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자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년 동안 대기업의 사장까지 되면서 쭉 지켜봐 왔던 사람들을 모아서 예.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벨랩, 벨 연구소 연구소. 출신도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뭐 웬만한 이름을 대면은 알 것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의 박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고 네. 또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만 이제 창업을 하려면 이제 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재산을 예. 집어넣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이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게 상용화 될 법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서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너부터 돈 좀 묻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돈을 투자를 해야지 거기 대응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예.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개인 재산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미국에서는 상법에 어긋나요. 미국은 벤처 캐피탈들이 처음에 그거를 당신이 실패하더라도 당신이 처음에 그 선택할 때 평가가 잘못됐던 거야 라고 결론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도록 해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첫 투자를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았고 2차 투자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금이 한 650만 달러고 곧 중국하고 미국으로 진출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품들은 전력회사 차원에서 네. 단체로 구입을 그럼요. 해가지고 그 네. 소비자들한테 나눠준다면은 전력 사용에 상당히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게 쓰고 싶은 거 안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쓰되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